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사실 저희가 잼버리 성공 엄청나게 기원하지 않았습니까? If you would like to say something unpleasant, please let us know. We will fix it. 태풍 상륙 소식이 있기 전,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다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I know Korea is very well organized, and this time it seems to be a mess. It seems to be chaotic. 상황이 굉장히 많이 개선돼서 아주 만족하지 못하다는 퍼센트는 지금 4% 정도라고 나타나고 있어서 청소년들은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있고 안의 상황은 아주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그거는 세계 연맹이 아마 공개할 수 있을 겁니다. 4%라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인가요? 세계 연맹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세계 연맹이 저에게 4%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기 상주하면서 화장실 청소도 직접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수경을 하면서 현장에서 진도지휘했다. 결국에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허둥지둥하면서 사건을 수습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나아진 게 뭐냐면요. 화장실이 조금 깨끗해졌어. 네. 물을 안 주다가 이제 생수 5병씩 대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어. 냉방차를 찾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대원들이 더위를 식히는 거다. 근데 그게 뭐가 나아졌는지, 그걸 나아졌다고 할 수가 있는지. 지금 총리가 가서 화장실 청소할 때냐. 화장실 청소한다고 해서 역시 대한민국 총리 솔선수범 대단해. 이렇게 박수치는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미리미리 저런 문제들이 없도록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근데 여태까지 정부에서 준비 부족을 인정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에서야 준비 부족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올 정기국회에 있을 국정감사에서는 잼버리 국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네. 전망도 정치권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청소년들이 다 모이는 행사다 보니까 그렇죠. 자꾸 그 외신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 영국 가디언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수십 년 동안 글로벌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기획하면서 선진국들 사이에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확립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일로 타격이 커지게 됐다. 불가피해졌다. 이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취재 제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일부 구역만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거나 일종의 보도 통제를 당하고 있다. 이런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데 물론 이제 조직위 차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나치게 그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언론이 너무 자극적으로 취재를 해서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 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고 네.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서는 폭염 대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도록 압력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AP통신 같은 경우는 예견된 인재가 아니냐 이런 비판 보도가 네.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영상까지 찍어서 홍보에 열중했으며 영역이 이루어진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임을 잼버리 대회를 위해 지난 7년간 노력해왔습니다. 전 정부 5년, 그 이전 정부 1년, 현 정부 1년입니다. 여기에는 너희 실패, 나의 실패가 없습니다. 위기의 나라를 살렸던 금반지 정신으로 돌아가면 못 해낼 게 없습니다. 남 탓이 우리나라에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효적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집행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유치 활동을 막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1년, 문재인 정부 5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 1년.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이어달리기이지 그게 딱 끊어서 새로 다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역할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화장실, 샤워장, 예컨대 뭐 식사 문제, 폭염 대책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정부 때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캠프 시설 넣어야죠. 화장실 설치해야죠. 샤워 이런 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일단 석 달 안에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늘막이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냉풍기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내탁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눈꼴 사납죠. 한가한 노릇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서로 내 탓, 당신들 책임 이렇게 서로 공격할 때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준비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맞아요. 예산도 무슨 뭐 1,000억 단위가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과 뭐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저도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조직위원장이 5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현장에 상주를 하지 않아요. 그냥 서울에 있거나 세종시에 있거나. 그러면 조직위원회에 사무국이 있는데 그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항상 거기에 상주를 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사무총장은 2020년 7월 달에 임명이 됐어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네. 근데 그분이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여성가족부 관료 출신인데 그분이 주로 뭐를 했냐면 여성가족 관련 정책, 여성 권익 향상 이런 쪽에 계시던 분이거든요. 아, 조금 전문성이 좀. 네. 네. 근데 그런 분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것은 좀 실수가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예산, 인력,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반 시설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분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김현수 여가부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 8월 달과 10월 달에 여성가족부 상임위 회의나 국정감사 때 이원택 의원이 물어봤어요. 8월 달에는 뭘 물어봤냐면 배수시설, 화장실, 급수대 등 시설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네요. 네, 준비 상태가 상당히 문제될 수 있다. 그랬더니 작년 8월에 여가부 장관이 거의 다 완료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월 달에 국정감사 때 또 물어봅니다. 잼버리가 잘 진행될 것 같냐? 네. 물어보니까 김현숙 장관이 물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원이 다시 물어봤죠. 나중에 역사가 장관님께 책임을 물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태풍, 폭염 대책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행사의 주관 장관으로서 책임을 면치 못한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에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김현숙 장관이 적극적으로 할까? 이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은 국회 안에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최근까지는 좀 운영이 어떠냐 하도 싸운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김현숙 장관의 무능 속에 유기적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정치권 관계자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숙 장관이 거의 안 왔다는 겁니다. 현장에요? 예, 그래서 이원택 의원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두 번 온 것 같다. 예. 그러니까 현장 장악이 거의 안 된 상태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잼버리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이 관련 보도가 좀 나오는데 오늘 기사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오늘 오늘 잼버리 굉장히... 유치하지도 않은 해외 가고 막 그랬더만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유. 출장 지역이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파리 이런데요. 여기다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런던도 갔어요. 런던은 개최한 적이 있죠. 개최한 적이 있죠. 103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하고요. 근데 미국도 갔었어요. 실제로 잼버리가 열렸던 찰스턴에는 딱 이틀.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자유의 여신상 보고 뉴욕 보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외유성 출장 아니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한 번 갈 때마다 한 3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쓰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잼버리 성공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 출장이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신 차려라고
민주당의 혁신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글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혁신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가 필요하다라고 아, 비대위? 네, 수십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철이 없고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돼가지고 네. 결국에는 본인의 말 실수, 과거사 문제 때문에 민주당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상당히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김은경 혁신위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 때는 잼버리 윤석열 정권 탓 하면서 뭐 했냐 이런 식의 얘기만 하고 네. 본인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에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못 해요. 비겁한 모습이죠. 국민들은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민주당 혁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비대위 말씀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 아직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유효하죠. 그거 계속 유효합니까? 네, 유효합니다. 접은 거 그래서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왜 10월이냐라는 것과 네. 그리고 왜 김두관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네. 국감이 끝나고 이제 10월 말에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은 전당대회를 새로 열어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겠다. 근데 전당대회 열려면요. 자, 전당대회 엽시다라고 준비 땅 하고 끝날 때까지 한 2달 걸리거든요. 그게 12월 20일쯤 돼요. 그러니까 시점상으로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김두관이냐. 김두관 의원에 대해서는 되게 각별하게 신뢰를 하고 있대요. 아, 이재명 대표가요? 네. 그래서 대선이 잘 끝나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 정권의 1호 국무총리를 김두관 의원을 시키겠다라는 사전 약속까지 했을 정도로 네. 상당히 신뢰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을 차기 당대표로 밀면 본인이 뒤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김두관 의원을 밀려고 했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우리 장윤석 기자님은 짜증을 내시거든요. 안 좋아요. 네. 짜증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네. 정보의 질과 내용을 볼 때 저는 늘 그 당사자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김두관 의원도 당사자 확인을 통해서 아니라고 부인하고 했고요. 있죠. 예. 네. 그리고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아니라고 하고 또 혹시 몰라서 비명계도 취재했는데 네. 또 아니라고 하는데 오로지 장 소장님만. 알겠습니다. 10월이면 뭐 결론 나올 10월이면 뭐 테니까요. 결론 나오죠. 얼마 안 저희가 남았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네. 함께 못한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네. 자,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